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5%, 그리고 코스닥은 0.59%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에 유럽 주요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34%, 그리고 프랑스는 2.54%, 그리고 독일은 2.62%,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게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작게 하락을 했죠. 왜 이렇게 작게 하락을 했나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은 많이 안 팔아붙습니다. 코스피는 1807억 원 팔았고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은 863억 원 순매수를 했어요. 빠물대기를 세게 맞을 줄 알고 걱정했었는데 막상 맞고 보니까 봐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를 보면은 어제는 한 2%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어제와 오늘 사이에 주식시장에 일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일이 있었겠어요. 특별한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하락하더니 오늘은 올랐는데 굳이 이유를 찾는다 손 치면은 하락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게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이 주춤해진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또 게다가 지금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돈을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오늘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그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 좋아요. 이 완만하다는 여기서 의미는 한 2%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2%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게 괜찮기 때문에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거의 한 2% 정도를 한 목표치로 잡고서 2%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더 발생하면은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돈을 좀 끌어당겨 가지고 좀 경기를 좀 진정시키는 걸로, 이것보다 좀 떨어지면은 금리를 좀 낮춰서 시중에 좀 돈을 풀어서 다시 끌어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과도하게 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사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회 혼란이 생기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완만하게 갈 때는 뭐 너도 나도 서로 돈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또 그래서 뭐 경제 주체들이 너도 나도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이 돈이 급격하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돈 가치가 순식간에 확 떨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 가치 가격이 많이 상승하죠.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많이 상승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오르죠. 실적도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연금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 또 그리고 저축한 돈이 없이 일용직으로 그냥 돈을 하루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들, 아니면 돈에 그냥 기대서 그냥 월급에 의지해서 그달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력이 약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순간이 딱 되게 되면 이 돈을 갖다가 가지고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밖에 나와서 물건을 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묵고 살기 힘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하고 어느 요 임계점을 넘어서서 이 돈을 가지고서 밖에 나가 가지고 먹고 살기도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렵다가 되면 그때는 이제 폭도로 변하기 시작하죠. 지금 요 상태가 된 게 레바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장중에 좀 올려드렸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레바논 현재 어떤지 좀 점검해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과했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더 과해지면은 이제 아르헨티나 정도 되는 거예요. 더 과해지면 이제 베네수엘라 정도 되는 거고, 이제
더 과해지면 짐바브웨 되거나 아니면 예전에 독일 정도 되고 예전에 일본 패망했을 때 정도 되고 또 조선 망할 때 그때 우리나라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완만한 거는 참 좋은데 이렇게 과도하게 되면 지금 레바논 치안이 공백 상태입니다. 군대까지도 지금 어떤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럼 이제 군대까지도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정말로 사회는 극도로 혼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기대했던 거 2% 이상 거의 5%대 지금 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걱정스러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변종이 생겨서 굉장히 예전보다 확산이 많이 되지만 중앙은행에서는 섣불리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레바논처럼 되는 거. 그리고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 금리 인상 시기를 고려하고 있죠. 그런데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난리 났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촛불 들고 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지금 한 1년 반 정도 흘렀잖아요. 처음에는 뭐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 이제 뭐 못 먹고 살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레버넌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막 나가서 촛불이라도 들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아니죠. 촛불을 갖다 어떻게 들어요? 정부에서 지금 행정명령으로 다 잡아놨는데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도 영원히 사람을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 뭐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에라이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언제까지 우리가 보상해 줄 거냐.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준다고 해서 인플레이션도 걱정되고 해서 일단 안 죽으니까 우리는 백신도 많이 맞았고 막 걸리긴 걸리도 죽지는 않는다 아이가. 그러면은 공존하자. 이 말은 정부에서 지원을 못 해준단 말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국가들은 저런 배짱으로 뭐 배짱이라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백신이 저렇게 많이 보급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저 정도는 지금 아니잖아요. 자, 일단은 현재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영국이 이로 오르는 건 프랑스가 오르는 거는 독일이 오르는 거는 어제 많이 떨어져서 오른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리 올랐다가도 내일 되면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돼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요인들이 더 많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더 간다고 생각해야죠. 우리가 작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망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중앙은행에서 이 돈을 풀어서 뭐 이렇게 살아났지만, 그때하고 다른 게 그때는 이 대응이 전부였습니다. 백신이란 게 없었어요. 지금은 백신이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죽디 말디, 아이고, 뭐, 이제 같이 사는 거 아이가 뭐, 이게나 뭐, 독감이나 뭐가 다르겠노? 뭐, 이런 지금 개념으로 자꾸 발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이런 거 있잖아요. 백신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또 이렇게 좀 쓰러지지만 또 이래 궁극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시장이 회복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정말 우리나라가 레바논처럼 그렇게 될 리는 있겠습니까만은 나라의 앞일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돈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종이돈을 한껏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인쇄를 해서 찍어내는 거를 한껏 활용을 해서 다 주자, 전 국민 다 주자, 뭐 요도 주고 저도 주죠, 많이 주자 하는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종이돈이기 때문에 다 주자, 내 거이다, 일단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요런 상태라서 그렇죠. 요런 상태라서 그런데 이래 되면 이제 레바논 꼴하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제조업도 튼튼하고 그런데 사람할 일은 우리 앞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이게 분산 투자, 주식, 뭐 부동산, 금, 달러. 지금 레바논 달러 엄청 비쌉니다. 달러. 옛날에 레바논 한 요 정도 있었으면 1달러 교환했다 그러면 이게 한 이 정도 있어야 되더라고. 이 정도 되나?
예전에 비하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예전에 그 3리라? 지금 뭐 1900리라? 그 리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달러 교환하는데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달러도 그런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투자에서 달러를 갖다가 연금 소득으로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배당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받을 때 국내 주식이 배당 받는 게 있고 미국이나 이런 달러 해외 주식 배당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잘 돼야죠. 잘 돼야죠. 잘 돼야 되는데 희망 고문은 하지 말자. 항상 사람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안 될 수 있다는 전제도 깔고 뭐 레바논 국민들은 뭐 저게 세계 3대 미항이다 뭐 그러고 뭐 그랬는데 살기 나름대로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줄어들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런 것처럼 그 배당을 받을 때 달러 배당도 한번 나중에 좀 자산이 좀 되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언젠가 우리가 뭐 미국 주식도 조정이 있겠죠. 그러면은 미국 주식 특히 배당주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배당을 넣는데 달러에서도 좀 배당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배당받는 이런 포트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액수가 좀 많아지게 되면은 뭐 이 달러 배당받는 거는 모아뒀다가 해외 여행 가는데 쓸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쓸 수도 있고 뭐 달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환전은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 되게 춥거나 되게 더울 때는 좀 시원한 데 가서 좀 외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때 저때 뭐 좀 비해서 살고 뭐 한국에서 그다음 뭐 또 배당 놓으면 한국에서 좀 살고 그래서 사는 기지. 우리가 나들어서 여유있게 살라고 이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거지 그런 꿈도 못 꾸면은 뭐 어떻게 뭐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를 내일은 없다. 아씨,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현재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현재도 열심히 살지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결과가 누가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다소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이 좀 바뀌어서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크게 준비를 잘 해놨게 되면은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그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또 버텨 나갈 수가 있고 오히려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그래 망해가지고 사람들 뭐 700만 명이 뭐 나라를 버리고 떠났니 뭐 그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겠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달러를 갖다가 버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때마침 권력의 줄을 잘 타서 거기서 착착착착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소수인들은 또 잘 살 수도 있고 다 못 사는 건 아닙니다. 레바논도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만은 거기서 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준비를 할 것 같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분산 투자 좀 해놓고 나중에 배당을 생각할 때도 국내 주식 배당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달러 배당을 좀 생각해는 놨는다 손치면 그럼 우리나라 반, 뭐 달러 반 하면 우리나라 잘 되면 우리나라에서 배당 많이 나서 좋고 달러에서 배당 많이 넣으면 달러 잘 나와서 좋고 우리나라 망했다. 뭐 레바논처럼 우리나라도 화폐가치 떨어져서 거의 뭐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렸다. 그럼 뭐 방법이 없지. 달러가 있잖아. 달러로 또 살면 되는 비지. 각자 도생입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이야기는 대충 그렇습니다. 뭐 정리하면 별거 없다. 그런데 오늘 왜 오르노? 그 유럽 증시. 저거는 그 저기 뭐 많이 떨어져서 오른다. 우리나라는 왜 좀 작게 떨어졌노? 많이 안 팔아서 그렇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고 준비 잘하고 살자. 준비 못하고 사는 것보다 준비를 잘하고 사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고 금융투자 쪽에서 그나마 좀 매수해서 들어왔죠. 이거 추세 없는 겁니다. 이런 시장은 그냥 추세 없는 거예요. 그냥 개별 종목 시장입니다. 개별 종목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개별 종목의 의약품, 운송장비, 서비스업 요거 있죠. 요거 현재 이쪽으로 몇 종목 돈이 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뭐 잘 나가더니 철강금속하고 어디가 붙노? 화학도 좀 잘 나가더니 어디가 붙노? 유통업 좀 가는 것 같더니 어디가 붙노? 뭐 이런 거 있죠. 금리 인상돼서 보험도 좀 가는 것 같더니 어디가 붙노? 이런 거 있잖아요. 가긴 어디 가겠어? 그죠? 다 있지. 아래쪽에 있다는 거는 싸다 말입니다. 싸다. 싸다. 화학은 잘 모르겠지만 철강금속, 유통업, 보험, 뭐 여행, 뭐 이런 거 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싼 거 좀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것들 매수했는데 일단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니까 이렇게 13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13개 종목인데 일단 금액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세력들은 셀트리온 많이 매수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백신을 못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치료제 이야기만 나온다 아닙니까? 이 아들도 왜 백신을 안 만들고 싶겠어요? 치료제 이야기만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백신과 공존을,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공존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무조건 공존이란 말은 우리가 뭐 겨울 되면 을에 독감 걸리듯이 을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그때 새로운 변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들도 나중에 뭐 치료제라도 있으면 돈이라도 벌어물 수가 있겠지요. 뭐 대충 그런 개념으로. 나머지 요 종목들도 좀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연기금도 지금 오늘은 현대위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 셀트리온, 그리고 뭐 한전기술입니까? 한전기술 많이 매수했습니다. 요즘 전력 문제 뭐 막 나오던데, 뭐 전력이 좀 여름 되니까 좀 딸리긴 딸리는가 봅니다. 원전을 갖다가 정부에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탈원전이 좀 사실은 좀 어려운 국가이죠. 공장도 지금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제조 원가도 많이 비싸질 거잖아요. 앞으로 전기차도 좀 많이 보급이 될 건데 그 뭐 태양광 어디서 지금 뽑아가지고 하겠어요. 탈원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원전 기술이 참 위험하기도 하고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참 알 수 없어요. 일단 요 종목들은 현재 많이 오른 걸로 좀 분석이 됩니다. 특히 SN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참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들고 계신 분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마의 모습 내려놓으십시오. 이마의 모습 냈지만 3만원에서 뭐 6만원 가서 100% 모습 냈지. 안 그렇습니까? 대충 먹고 대충 좀 정리하면서 사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시장에 하여튼 뭐 큰일은 없습니다. 대충 이런 일 저런 일 대충 뭐 있는 거 짜집게 해가지고 대충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 속에 뼈 있는 건 말은 있죠. 왜냐면 결국에는 회복으로 간다는 거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회복으로 안 가면 이 순간의 정점으로 인류가 계속 퇴보할 건가? 이런 비관적인 삶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요? 걔는 죽어 마땅하지. 왜냐면 이상 나은 삶, 지금 최고인데 뭐,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인류는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야외에서 2m 떨어지면은 지금도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2m 떨어졌던 10m 떨어졌던 100m 떨어졌던 마스크 안 쓰면은 뭐 사람들 째려봐서 가지고 저 질병관리청인가 거기에서는 2m 떨어지면은 마스크 쓰지 마라 했는데 사람도 눈은 뭐 또 쏴 뭐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마스크 안 쓸 수도 없고 날도 덥고 참 불쾌지수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름 잘 보내시고 또 뭐 별탈 없이 오늘 또 지났으니까 내일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